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대에서 강의할 김수환입니다. 이번 강의 목차는 4개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중 나침반 소개를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나침반 사용법, 세 번째 방향 찾기 방법, 마지막으로 나침반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중 나침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중 나침반은 수중 환경에 견디도록 제작되어 있고, 수심에 따른 압력 변화가 없도록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수중 나침반의 부품들은 베젤, 러버라인, 지침, 인덱스 마크, 그리고 디스크라는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회전하는 부분이고 방향을 유지하거나 파악할 때 사용하는 부품이고요. 인덱스 마크는 진행 방향이나 바위각을 고정시킬 수 있는 마크입니다. 러버라인 또는 방위기선은 경로를 따르거나 방위 유지 시 참조하는 기준선이고요. 그리고 지침이 그려져 있는 카드는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나침반 사용법. 첫 번째로 진양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이동 방향으로 나침반의 방위기선을 일치시키고 베젤 돌려 인덱스 마크에 지침 바늘이 들어오도록 조정을 합니다. 다이빙 시 중요해야 할 것은 자신의 몸과 방위기선을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하고 바늘이 인덱스 마크 사이에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세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나침반과 자신 몸 중심선과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해야 하고 손목 나침반일 경우는 차고 있지 않을 팔을 쭉 펴고 찬 팔로 팔꿈치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게이지 나침반을 사용할 경우는 양손으로 게이지를 잡고 양 팔꿈치를 겨드랑이 아래로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 방향을 나침반의 방위기선을 일치시키고 베젤을 돌려 마크의 지침 바늘에 들어오도록 조정한 다음에 이동하면서 좌우로 흔들 경우는 다시 제자리로 그 인덱스 마크의 사이에 들어오도록 조절을 하면 됩니다. 베젤을 돌린 다음에 나침반에 자신의 몸 중심과 일직선을 놓이도록 한 다음에 손목 나침반일 경우는 차고 있지 않은 팔을 쭉 펴고 찬 팔로 팔꿈치를 잡으면 됩니다. 방향 찾기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자연을 이용하면서 방향을 찾는 방법입니다. 연을 이용할 경우는 해안과 평행하고 해안 쪽으로 경사가 급하고 조밀합니다. 햇빛과 그림자 이용하려면 들어가기 전에 해외 방향을 기억해야 하고 수중 지형 지물, 흐름의 방향, 바닥 지형의 윤곽, 산호 등의 특이한 자세나 방향을 이용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벽을 따라갈 경우 벽의 위치, 벽이 왼쪽인지 오른쪽을 파악하고 그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이빙의 잠수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수 전에 페어와 상의를 한 다음에 잠수 도중에는 계획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잠수 패턴을 세울 때 완복 경로를 세워야 하고 사각형 경로나 삼각형 경로를 세우면 매우 쉽습니다. 잠수 패턴을 예시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이시는 지도는 작년 여름 원정 때 울릉도 거북바위 지도입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입수 지점을 표시하고 있고 화살표들은 경로를 표시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경로가 작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경로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쉬운 경로로 표시되어 있고 항상 다이빙 할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벽이 있게끔 다이빙을 계획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벽이 항상 왼쪽에 있고 돌아올 때는 오른쪽에 돼 있게끔 설정해 놨습니다. 다음 잠수 패턴은 사각형 경로입니다. 사각형 경로를 세울 때 어디까지 쭉 다이빙하고 언제 턴할 건지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패턴은 삼각형 경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삼각형 패턴이랑 사각형 패턴이 아주 비슷하면서 삼각형 패턴도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삼각형 패턴은 작년에 여름 원정 때 사용했던 패턴입니다. 그 삼각형 아래 부분을 보이시면은 거기에 물에 빠뜨린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그 지점으로 보다가 다시 입수 지점이나 출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이빙 하다가 페어랑 경로를 이탈할 경우는 출수를 한 다음에 위치와 방향을 파악한 다음에 제자리로 복귀하면 됩니다. 수중에서도 거리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용한 공기량, 두 번째는 픽픽수, 세 번째는 시간으로 거리 측정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방법들을 어떻게 거리 측정을 하느냐에 궁금하실 텐데 예시를 들자면은 만약에 100바를 이용하면서 다이빙할 계획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50바를 사용하고 돌아올 때도 50바를 사용할 생각을 하면서 그 50바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이빙 시간을 1시간이다, 60분이다 그러면은 30번 가는 길, 돌아오는 길 30분 그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침반 주의사항. 처음으로 주의해야 할 거는 오차와 편차에 주의해야 되는데 편차보다 오차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나침반 편차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지도상의 진북, 자북 간의 각도 차이 납니다. 하지만 다이빙할 때는 절대적인 방향보다는 상대적인 방향이 관계가 중요하므로 나침반의 편차는 다이빙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침반의 오차는 나침반의 바늘이 다른 나침반이나 금속 자성이 있는 물체에 접근했을 때 발생하는 거고 금속성의 물질 나침반과 1m나 3피트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스틸 실린더 큰 영향을 주므로 떨어뜨려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관리입니다. 일단은 떨어뜨리고 충격 가하면 안 되고 오랫동안 직사광선에 노출된 나침반은 내부 액체가 팽창되어 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씻을 때는 항상 베젤에 모래나 염분 찌꺼기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물로 세척해야 되고 자성 물체와 가깝게 보관하면 안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강의는 여기까지고 한국말이 좀 서툴어서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집중해